네,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탄핵 소추는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야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위반 정도도 중대하고 구체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제한한 이유가 있을 텐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탄핵 사유가 되는 그런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그 기관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정략적으로 탄핵을 가지고 행정부의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지금 넣어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를 어긋났다,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님 여기에서 좀 적극적이고 소신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그 PPT에 나와 있는 것은 사설 모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고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언론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후보자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현재 지금 여러 건의 사건들이 지금 계류 중인 마당에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소추권의 남용이냐 어쩌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국한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돼야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서면 답변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자,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형식적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뭐든 괜찮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헌법 65조 1항에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는 요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탄핵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발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물론 그것은 뭐 의원님들께서 적절히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그것을 뭐 남발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신껏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는 게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수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국회에서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보면요.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 타워 수장에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대 여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또 탄핵 소추안 발의해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총국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이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는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냈다가 걷어들이고 냈다가 걷어들이고 냈다가 걷어들이고 제재 발의까지 벌어졌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안 잘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 이 내용이 발견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나 오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한 오기나 오타입니까 이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를 아니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어떤 위배 이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한다고 실컷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오기입니까?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릴까요? 그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너무나 중요하고 큰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큰 면을 보다 보면 작은 면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